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경제적 자유와 시간으로부터의 자유, 경자와 시자를 사랑하는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전에 제가 우리나라의 현재가 미국의 한 달 후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약 한 달 보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1차 바이러스를 잘 막으면서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처럼 안정화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전 세계적으로도 제일 빠른 회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은 조금 막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상승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보이시는 것과 같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 상승 기운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뭐 이유는 2차 팬데믹에 관련된 그런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인데요. 우리 시장의 악영향은 그대로 외국 시장에도 이렇게 미쳤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시작된 마이너스가 외국 시장에도 이렇게 그대로 미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 역시 2차 팬데믹 우려에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나스닥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전에도 제가 경제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나스닥 빅테크의 상승이 크게 도움이 되지, 일자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전체적인 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러셀 2000 지수가 상승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업률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죠. 거의 뭐 미국의 경우에 3천만 건 이상의 어떤 실업률이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우에도 보니까 실업수당이 뭐 1조 원이 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결국에 빅테크로 몰리는 돈은 실물 경제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되어야 경제가 이렇게 상승을 할 텐데, 사람들이 고용이 되지 못하고 빅테크 기업, 즉 사람을 대신하는 기계들이 어떤 수익을 내는 구조로 가게 되면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사람들의 주머니가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최근에 외국인들의 그 매도가 좀 줄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줄었다고 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도가 예전에 뭐 하루에 한 5천억, 6천억 규모에서 지금은 한 뭐 1,500억에서 한 2천억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줄은 건데, 이게 매수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을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위험자산이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의 그 채권 매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3개월, 4개월째 연속되고 있는데, 한국의 채권 자산이 안전자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채권과 주식은 서로 상반되는 투자처의 개념인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되는 어떤 반면에 우리나라의 채권 시장은 뭐 A등급이잖아요. 계속 무디스라든가 이런 신용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채권 시장에 지속해서 유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채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식 투자자 분들한테 갑자기 채권 투자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굉장히 컬럼 제목이 그만턴 비관론자들은 다 어디에 갔을까, 뭐 이런 식의 아주 주가 상방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글들이 아주 많은데, 이건 투자자들에게 좀 잘못된 정보를 줄 가능성이 많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역시 비관론자는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의 투자자죠. 뭐 저랑 오랫동안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지만 현재 상황,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 역시 시장 자체가 좋은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고 내일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뭐 당연히 전년보다는 안 좋을 거고 전월보다는 조금 개선이 되겠죠. 하지만 전년보다 많이 안 좋아진 것에 여러분들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요. 전월보다 조금 안 좋아진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시면 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당연히 전년보다는 많이 안 좋은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전월보다는 조금 개선되었겠죠. 그런데 실제 전달에 비해 좋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데이터를 인용하는 사태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만큼 구간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것보다 이만큼 구간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판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칙상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두 가지 이유로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투자를 하지 않는 언론사들이 만들어내는 아무 말 대잔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두 번째는 개인 투자자들도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기 때문에 과거에 그 언론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찾아봐서 이것이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뭐 일희일비하는 투자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표적인 경우일 텐데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겨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삼성전자의 경우인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요 성장성 지표가 꺾인 지 좀 됐습니다. 또한 이 매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운이 나빠서 올해는 이 갤럭시 S 시리즈가 3월 달에 보통 거의 출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3, 4, 5월 달 뭐 진짜 바이러스 직격탄을 맞은 시즌이라 잘 팔리지 않고 있어요. 인도에서는 중저가폰의 지위를 2위에서 3위로 밀려났고요.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 뭐 어저께는 미국이 뭐 반도체를 자기네들이 직접 생산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좋은 내용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삼성전자에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는데 이것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가 이 62,000원에 비해서 싸다고 생각되기 때문일 거예요. 이 투자차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거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엔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기관 투자자도 역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한 이 외국인들의 어떤 우리나라 주식의 보유액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그 외국에게 시장 개방이 된 게 90년대 이후죠. 90년대 이후에 시장 개방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시장이 90년대 이후부터 쭉 이렇게 상승을 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을 가져온 것은 이 90년대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도 이때 굉장히 큰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즉 시장을 이끈 선도 세력은 외국인이었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 보유액이 약 460조 정도입니다. 460조 정도 되는데 이게 2018년 약 한 660조에 비해서 약 한 200조 가량 줄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다시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와야만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렸고, 뭐 개미 동학운동이라고 해서 이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만큼을 개인들이 메꾼다고 하는데 절대 개인들은
바닥을 만들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일수록 더욱 시장에 대한 관찰과 감독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주식 투자를 하시면 뭐 저야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좀 약간 공부하는 개미들이 이런 공부하지 않는 개미들의 돈을 따는 겁니다. 이게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이에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불구덩이에 던져서 시장에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데, 하지만 저랑 투자하시는 분들은 에너지 제공자가 아닌 에너지를 제공받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 편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주식공무원 5월 16일 오프라인 세미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잘 버티고 살아남은 분들 부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일비하지 마시고 이성적 투자를 하신다면 꼭 살아남으실 겁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꼭 살아남으시고요. 주식공무원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종목과 시황의 밸런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눈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